음,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새로 참석하신 도반님들도 계시고 해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저희가 수선회 모임이 어, 일요일 날 매주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참선이 정기적으로 있고, 오늘 하는 법담은 월 마지막 토요일 7시, 서부 시간으로 7시에 주제를 가지고 발제하신 분이 리더에서 발제를 하고, 그걸 듣고 그 주제를 가지고 각자 도반이 공유하실 게 있으면은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 공부를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참선, 메디테이션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눔이 있으면은 조금 동기부여가 되겠다 해서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이렇게 공유를 하실 때 정견을 항상 가지고 이것도 공부라 생각하시고 어, 도바님들 하신 얘기를 경청해서 잘 들으시고, 될 수 있으면 퍼티를 가지고 좋은 얘기 할 때 이렇게 동의해 주시고,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좀 표현을 좀 삼가하시고, 그러면서 한 시간 반 정도가 좀 마인드풀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계약을 섞어서 재밌게 하시면 더욱 좋고, 없으시면 없는 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패스하시면 되고,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그래서 지금 오늘 벌써 두 분이 계시니까 길게도 말고 너무 짧게도 말고 적당한 시간 정도로 이렇게 공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공지한 대로 다로고사님이 다승이란 무엇인가 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음자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성을 보았다는 말의 뜻인데 그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통찰과 지혜와 연결되어 자유롭고, 자유롭다는 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해탈으로 보고 있는데, 평화롭고 열반을 의미하는 역할을 하며 사는 인생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 지금 있으면서 작용하고 행동하는 어떤 역할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주제를 주셨습니다. 시적절하다고 보고 다로고사님 초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로고사님, 중간중간에 너무 길거나 짧거나 그럼 제가 조금씩 통제를 하겠습니다. 저는 퍼실리테이터니까 좀 봐주십시오. 무례하더라도. 예, 유인거사님이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아주 잘 해주셔서 좋고요. 예, 간단히 제가 한 10분 이내로 더 짧으면 더 좋고 5분 정도 이것을 끄집어낸 이 주제를 생각해낸 그 배경이나 이런 제 의견을 잠시 나누고
제가 사실 제일 원하는 것은 각자 한 분 한 분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각도에서 접근하시는가 하는 마음을 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고 싶어요. 진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제를 그걸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불교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불교를 한답시고 살았고, 불교 기초 강좌도 뭐 수도 없이 많이 했고, 또 동대에 가서 교육 뭐 과목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대학은 달랐지만 그렇게 교리적으로는 뭐 경전을 다 읽은 건 아니지만, 당연히 8만 사천 엄청난 양들을 다 읽은 건 아니지만 군데군데 뭐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왔는데, 그, 그 속에서 진짜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를 이제 오랫동안 당연히 이제 불자로서 왔는데, 거기에 몇 가지 것들이 이렇게 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은 제 생각으로는 바른 붓다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다 각자 나름이긴 하나. 그러나 이제 개인의 차원을 떠나서 종단이나 아니면 어떤 뭐 공부를 하는 그룹들에 따라서 또 특색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뭐 대성불교, 소성불교. 근데 요새는 소성이란 말 안 쓰고 상자부라든가 근본불교란 말이 나오더니 요새는 뭐 상자부, 데라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쪽도 이제는 한국의 문화, 제가 고등학교 대학 다닐까지만 하더라도 대성불교가 중심이었고, 그 상자불교는 거진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종교종이 엄청 거센 소성이라고 하고, 또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거센 반발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대세가 많이 그쪽으로 그 에너지가 많이 가니까 조계종도 이제는 쉽게 말 못하고 존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정착돼서 좋은 점이고, 그래서 좋게 말하면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는 발전된 불교라고도 볼 수 있고, 남방불교는 오리지널을 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한국도 균형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직도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둘 다를 진심으로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또 이해하는 입장에서 같이 수용하고 서로 다른 점을 서로에게 배우고, 이런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그런 핵심적인 불교의 어떤 것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너무 교리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의 살아온 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수행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에 비추어서 자기 말로 소박하게 표현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거창한 것보다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성불교나 화두선 불교 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쓰는 용어가 자성을 보았느냐, 뭐 옛날에 초기 불교에서도 그게 나오죠. 그래서 그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 자성을 저는 뭐 요새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달마의 삼촌이든가 뭐 훌륭한 분 스님이 계셨는데, 이제 이견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 대화를 하다가 자성을 보았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달마 이게 왕과의 대화였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저는 자성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달마가 중국 불교의 초조잖아요. 달마와 가까운 아마 삼촌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시는 분은 제 말을 좀 도와주세요. 자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작용하지 않으면 그 본체를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본체를 알기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중국의 화두선 내 불교가 나오기 전에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붓다의 근본 이제 그 데라바다 쪽에 그 근본에서 많이 떨어져 나와 있지 않는 상황 얘기죠. 자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작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작용하지 않으면 그 본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그 내용에 굉장히 그 좋은 그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른 이제 이 내용을 내가 주된 주제로 그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하두선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내 주변에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달라이라마는 기본 자성도 아직도 파악을 못한 사람이다. 초견성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내가 들었었고 그 다음에 저기 다른 종류의 불교, 그러니까 남방불교라든가 티베트불교라든가 이런 쪽에서와는 다른 용어일 수가 있지만은 자성을 아직 못 봤다. 아니면 자성을 봐야 된다. 그래야 수행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깊은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또 나름대로 요 사이에 하두선 하시는 분들도 하두를 타파한 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뭐 여기 있는 분도 제가 뭐 그까지는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 몇 분은 있는 여기도 최소한 한 분이 아닌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화두를 타파하고 났을 때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자성을 봤다고도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용어는 다양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연결 관계를 고리를 찾고 우리가 깊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라는 것이 한자 말 자체는 자기의 성품인데 자기의 성품. 그런데 그 성품이라는 것이 그걸 교리적으로 막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면 자성이라는 불교에서는 나가 없다는데 그게 성품이 뭐가 있냐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한 개념으로는 말할 수도 이제 공격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소한 이런 작용으로서 나는 있는 거니까 이런 작용으로서 내가 생각하듯이 나와 같은 이고가 있는 것은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 개념일 뿐인 거지만은 이런 작용은 있는 거니까 작용에 대한 본질의 생각의 개념이나 관점에 사로잡히지 않는 본질의 마음을 보았다 막 이렇게 정도로 해석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마음의 깨끗한 자리라 구름이 거친 어떤 본질의 정정한 불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든지 일단 개념적으로는 정리가 됩니다. 근데 나름대로 수행을 하셔가지고 화두도 타파하시고 이런 분들은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입장에서라도 말씀해 주시면 참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런 주제를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뒤쪽에 이제는 그 자성을 보는 것만으로 해결이 된 거냐? 자성을 봤다고 해서 그럼 바로 이제 뭐 혜택이 될 거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 보림을 한다든가 이런 용어도 쓰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남방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통찰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거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면서 살 거냐 이런 문제도 같이 생각 나름대로 자기의 견해를 가능하면 다른 경전이나 다른 것을 동원하지 않고 얘기를 했으면 진지하게 들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뜻과 그 배경은 그 정도로 제가 써머리했으니까 뭐 아주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 발표는 이 정도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제가 계속 해볼까요? 아니면 예, 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뭐 지금 오늘 보자 한
10분이 11분이 계시네. 그래서 우선 이 주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먼저 얘기를 나누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진작에 듣고 또 얘기가 나오는 대로 연결되어 가기도 하고, 또 얘기하실 분이 너무 없으시면 제가 또 지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도록 합시다.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제가 우리 불교의 어떤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변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물론 핵심을 지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성은 작용이 있는 곳에, 작용하는 곳에 있다. 그것도 아주 신선한 지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유인거사님은 마음자리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럴 때 보통 이렇게 왜 선지식들이 이렇게 주장자를 들고 이렇게 한번 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치면은 두 개가 사물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자성이 아닌가 저는 소리 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소리 나는 자체를 알아차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들이 이루어지는 게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 그 작용, 작용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과정, 이런 게 이제 인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이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걸 우리가 항상 잘 보고 있느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화두를 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화두를 이제 이목고라는 화두를 탔습니다. 스님한테. 그래서 그때 이제 스님 하시는 말씀이 네 몽뚱이를 끌고 가는, 이게 네가 나기 전부터 끌고 갔는데 이게 뭔가 보라, 집중해서 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듣고 이제 공부를 이제 호흡지간에 이렇게 놓고 이제 하는데, 어떨 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공부가 아주 쏙쏙 될 때는 뭐 진짜 뭔가 깨달을 듯이 그럴 때도 있고 한데, 그게 이렇게 지금 지나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작용, 체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 뭐 5건이든 6건이든 안이비설신이 해서 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용이 작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인터랙션들이 이제 어떤 시작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고, 또 그게 그 일어남에 의해서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런 모양새가 있을 텐데, 그런 걸 이렇게 잘 보는 게 이게 마음다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음. 보는 것, 보는 어떤 기능,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에 제가 이제 뭐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뭔가 그 본다는 거에 대해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끄달리지 마시고 제 마음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순수 인지 작용, 그렇게도 말할 수 있나요? 순수 인지 작용. 순수 인지 작용. 제가 가지는 그 화두 이목고의 관점은 연기에 있습니다. 인연, 인과. 우리가 이 영원 불변하지 않는 자아가 있는 게 아니고 무아라 그러듯이 그 무아가 변해가는 거잖아요. 연기에 의해서. 그걸 본다 그러나요? 체감한다 그러나요? 그런 과정에 과정이 분석을 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말로 표현하는 한계가 있을 수 충분히 있겠지만 어쨌든 표현상으로는 연기작용이 흘러가는 과정 자체와 더불어 있는 것, 인지하고 있는 것, 뭐 그런 정도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해놓고 더 깊은 것을 또 그런 기회가 또 있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코멘트 하고 싶으신 분, 뜨거운 감자가 이렇게 다 올라오시는 분 없어요? 경호입니다. 저 다로고사 네,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소리 네. 들려요? 예, 들립니다. 다로고사님이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뭐를 찾으려고 애를 쓰셨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많이 하셔서 돌아 제자리에 오셨는데 지금 사는 생활이나 주위의 자기 생활이 어떻게 변화됐나요? 저한테 하는 실은 질문이시네. 네. 아, 예. 예, 뭐 저는 간단히 소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라 그러지, 급격한 변화는 없었어요. 물론 수행을 이것저것을 저는 참 진짜 안 해본 거 없이 다녀봤는데, 우리 유인거 사님이 표현을 어떻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삼매라고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정신이 딱 청정하게 깨어있을 때는 쓸데없는 잡념에 그게 빠져있지 않고 깨어있을 때는 정말 하늘이, 우주가 이렇게 허공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경우, 그런 체험이야 견성 체험 같은 그런 체험이야 여러 사람이 많이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수행을 하는 거야, 결과가 나오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러고들 살았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들어보니까 불교를 믿은 지가 벌써 그래도 내가 열 몇 살서부터 믿었으니까 한 50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과연 달라졌는가? 지금 거꾸로 생각해보면 난 엄청 달라졌어요. 첫째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지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어서 남한테 지지를 못하고, 남한테 이렇게 언쟁을 하다가 지고 이러면요, 혼자 와서 혼자 막 울고 그랬어요. 남자가. 그럴 정도로 굉장한 소심하다고도 볼 수 있고, 어쨌든 그런 류의 성격이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뭐 나름대로 그때 수행 생활을 해 왔으니까 지금은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그다음에 뭐 그거는 뭐 아주 먼 얘기고 최근에 예를 들면 우리 마누라하고 관계나 우리 아이와의 관계 뭐 우리 공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요새는 그런 말 하더라고. 너 저기 갑자기 도티인 것 같아? 그러면 가족들하고 한 달 동안 살아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도티인지 안 티인지 그 뭐 딱 비춰보면 안 돼.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딱 그 말이 참 나는 맞는 말이라 같은데 거기에 비춰서 내가 얘기하면 우리 마누라랑 싸우는 게 옛날에는 많이 싸웠는데 뭐 또 저기 뭐야 극단적 그 언쟁도 오고 하면서 싸웠는데 요새는 그런 것이 헐 줄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씩 화를 내더라도 다음 날이면 잊어버려. 뭐 금방증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잊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뭐 그냥 또 흘러나오는 감정의 이 밝은 부분이 많아요. 굉장히 밝아.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분명히 수행한 만큼은 됐지.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맨날 듣는 거 도가 튀어가지고 그 동양의 그 중국의 신선사상이에요. 도가 펑 튀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인 사람이 뭐 신성이 돼버렸다. 뭐 이런 변화는 나는 하나도 경험 못했어.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게 느껴지나요?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내가 변하니까 아이도 변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건 맞는 말이네. 네. 그래서 저는 아이로부터는 굉장히 이제 자유로워졌고 또 아이로부터 좋은 관계도 잘 유지되고 이런데 이제 아직 남은 마지막 그 매듭이 풀어야 될 매듭이 마누라가 매듭은 찾으셨어요? 뭐가 원인인지 대충 파악하고 있지. 우리 저기 불교를 좀 했다 그러면 2년 전기 이런 거니까 원인이나 그다음에 또 요사이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심리학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되다 보면 원인이 대충 뻔하지. 마음대로 안 됐어. 너무 아직도 너무 똑똑하셔서 학문만을 믿고 계시고 그런 것 같아. 본인을 더 믿어보시면 어때요? 나를 더 믿어본다고요? 예. 좋은 말씀이네. 밖에서 찾지 말고 본인의 마음을 찾아보라고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네. 그럼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거는 말로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빗다닥해져요. 예? 논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요새 한국말이 캐치가 잘 안 되네. 아드님이나 저 부인을 정말 나같이 사랑하세요? 그거를 개념적으로 그렇게 면하면 나같이 사랑한다. 개념은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그건 난 좀 개념 그냥 따지지 마시고 네. 다로 고사님이 자기를 누가 아프게 했다. 아프다고 느끼죠. 아프다고 느끼는데 상대방도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프다는 걸 이해하시느냐고요. 그만큼 안 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거지. 아무리 학문, 그야말로 좋은 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감. 많이 나이가 먹어서 그야말로 이제 푸근해지려고 그러는 건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모든 게 다 귀하다는 생각. 화엄경의 선대동자가 돌아서 그야말로 저 파랑새 찾으러 갔다가 돌아온 자리가 제자리잖아요. 네. 언제 있지 않다는 거.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면 본래 그 모습을 둘러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있다면 공감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되네, 그죠? 그렇죠. 아까 얘기한,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만약에 뭐 남이 나에게 말을 할 때 가슴 아팠다면, 아니면 내가 마누라한테 뭐 말을 했는데 마누라가 슬퍼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 공감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좀 다르고. 예. 아픈 거를 그렇게 설명으로 될 수 있는 아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 아픔, 내 마음이 같이 아프냐 이거지. 내가 아픈 같이 걸 아프냐. 설명하시지 말고 아픔을 느끼냐 이거예요. 같이 아픔을 느껴지느냐, 가슴에 예. 와닿느냐, 공감이 예. 되느냐. 예, 제가, 예, 뭐, 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공감 능력이 어떤 부분은 더 예민하고, 어떤 부분은 되게 둔감해요. 그건 누구나 사실이에요. 다. 그래서 그 공감 부분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성이라든가 마음자리라든가 오늘의 주제인 이런 것과 좀 더 깊이 있게 연결이 되고 또 수행이 그 정도 자리에 저절로 이렇게 자리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더 예민해질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예민한 것보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예. 좋은 말씀이네. 음, 그, 그렇습니다. 예, 우러나서 하시는 말씀 같아서 본인의 말씀 같아서 좋네요. 본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소고사님께 여쭤본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말씀해도 되고. 예. 몰아서 지금 제자리에 와서 선지동자가 12사람 만나고 제자리에 오신 건지 아직도 덜 만난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 얼마만큼 본인이 아프지 않냐 이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중요한 측면을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정호 보살님 혹시 더 말씀하실 게 아니, 없습니까? 예. 예, 김태민 교사님이 손을 드셨는데, 예, 아, 김 그러셨어요? 예. 아이고, 뭐, 선문답 하는데 제가 껴들을 때가 있는지 싶어가지고 다시 답은 들어갈 판인데, 이제 그 주제를 받고 이렇게 그래도 이제 뭐 유튜브에 좀 주워드는 게 좀 인상적이어서 그 조연 TV에 뭐 김성철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데서 그 비슷한 논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짤막하게 그냥 거기서 그냥 들은 부분이 이제 인상적으로 남은 뭐 프레이즈가 마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 김성철 교수님 말씀으로는 마음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디에도 있으면 뭐 어디에도 있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어디에도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뭐 불교의 그 무아라든지 뭐 재행무상이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뭐 모순적인 얘기를 이제 하는 게 불교에서는 흔하니까 이제 제가 좀 이해하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이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말은 뭐 확률로 따져서 뭐 100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없다고 하면 이제 확률로 쳐서 0이라고 치면 이제 보통 논의가 이제 이분법적으로 있냐 없냐 해서 이제 0 아니면 100으로 치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확률적으로 그 사이 어딘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0에 가까운 거죠. 아예 없는 0은 아니고 이제 0에 가까운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이제 무슨 김성철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제 뭐 요새 유행하는 fMRI로 머리를 이제 이렇게 스캔을 해봤더니 뭐 마음을 작용하는 데 따라서 액티베이션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 자리가 어딨냐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도 제자리에 가만히 안 있고 이제 여기저기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과학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자리나 뭐 개념이나 이런 거는 있다고 보기 곤란하고 그러면 아예 없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또 곤란한 거죠. 아까 전에 이제 다로 보사님이 뭐 작용이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최근 뭐 현대과학에서 유행하는 이제 양자역학이나 뭐 이런 걸 이제
활용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이제 세상 전체를 이제 그 확률적으로 가닥을 잡고 최소한 제 생각이나 제 마음은 뭐 제 몸뚱아리 어딘가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딘가에는 뭐 발밑에 있는지 뭐 머리 끝에 있는지 그건 이제 잘 모르겠는데 확률적으로 거기에 좀 그 덴서티가 있고 뭐 바깥에 그러니까 제 생각이 뭐 다른 고사님에게 있느냐 뭐 유인 고사님한테 있느냐 없다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 확률적으로 좀 작은 어떤 포션이 아니면 동시대에 그 공감하는 게 있고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디에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저는 그렇게 가져가고 뭐 어디에도 없다 이제 확률적이니까 실체로 잡아낼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딱딱한 얘기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우리 김태민 여사님은 지금 하신 말씀, 유튜브에 들었던 말씀을 또 종합하시기도 했는데, 존재론적으로 접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존재론이라는 말을 어려워서 제가 의미를 잘 모릅니다. 네.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요, 저도 좋아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제 붙여놓고 맞다고 수긍하기도 그렇고 뭐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들린 이유는 예를 들면 MRI를 찍었는데 마음이 어디에 있는 머리에 대뇌에 뭐 신경 구조 연결 관계로 있는가 아니면 뭐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심장에 있는 건가 뭐 아니면 뭐 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라는 것이 이 바깥에 있어가지고 저 어디에 대상에 있는 건가 누구 마음 속에까지 있을 가능성은 0%는 아니지 않는가 이러는 게 존재론적으로 들려서 하는 말씀이고 신선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뭐 실체가 있느냐 아니면 작용으로서 있느냐 그렇게 보면은 실체가 있냐 없냐라고 해서 논의를 하면은 이제 실체는 뭐 없는 듯이 보이고 작용으로서는 있으니까 그거는 있는데 그러면 이거 실체가 아니고 작용은 있는 거니까 없다고 얘기는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이제 네. 그래요. 예. 좋습니다. 또 우리 무구신 보살님 한 말씀 해주시죠. 자성을 보았냐라고 말씀하셨죠? 자성이란 게 뭔가 마음자리라고 뭔가, 말하는 게 뭔가 네, 자성은 원래 불성이고 우리 참자하고 우리가 찾는 그게 바로 자성이죠. 불이고. 그러니까 자성 자리를 보았다는 거는 견성했다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견성이 된 거, 자성을 봤다는 거는 불이 되었다 이 말이죠. 아니고 내가 자성을 봤다 그러면은 내가 있고 자성이 있으니까 안 되죠. 자성이 자성을 볼 수 없잖아요. 본래 불이니까. 처음 말씀하실 때 작용에 나온다. 그거는 말이 되지만 실제 자성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내가 아니죠. 사실은. 때가 되면은 사라질 거니까. 때가 돼도 안 사라지는 보이지 않는 불성이 있는 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불생불멸한 그게 자성이고 이 몸은 때가 되면 사라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몸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자성이 있다. 저는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자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나다. 그렇지만 이 몸은 아니다. 보이지도 않고 작용에만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자성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성을 보았다는 거는 견성이 됐다는 말이고. 그럼 그때 견성이 됐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게임 세트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안 끝난 거를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대로니까, 현재가 그대로니까. 자성이고, 불성이고, 현재고, 지금이고, 모두가 한 자리인데, 끝났다, 안 끝났다라는 말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거 자체는 그렇다고 치는데, 예. 그렇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공부를 해야죠. 명상도 해야 되고, 끝없는 공부를 해 나가서 이 내가 아니고 보이지 않고 작용에만 나타나는 불성이 있다, 자성이 있다. 그걸 알고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도 언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 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뭐 자성을 찾아가고 명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일요일 날 6시서부터 8시 명상한다고 그럴 때 그때만 명상이 아니잖아요. 끝나도 명상이고 자도 명상이고 다 24시간이 명상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자꾸 명상 시간을 만들어서 그때만 명상을 한다.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24시간이 다 명상이니까. 따로 명상에 나와라 말아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사람은 가는 거고. 저는 지난번에 다로개 거사가 금강선언에서 그 할 때 그 시간표를 저도 벽에다 적어 놓고 그 시간에 이 시간에 다로고사 명상하겠네 생각하면서 나도 같이 명상을 해봤어요. 다로고사 머릿속에 나도 하는데 하면서 그때 그 스케줄을 저도 같이 한번 진행했었어요, 집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참신하고 좋았고 또 그런 기회 있으면은 참석하고 싶고 그렇게 참 좋았어요, 지난번에. 그런 스케줄. 왜냐하면 집에서만 있으니까 그 특출한 그런 스케줄이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질문은 그냥 이대로죠, 뭐 이대로. 자성을 보았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대로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감합니다. 포기한 거네요. 예. 자꾸 뭐라 뭐를 그러셨어요? 될 필요가 없어요. 김명자 보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요? 예. 방금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말귀를 캐치를 못했어. 포기 상태라고요. 저도 그래 들었는데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서. 예.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성이에요. 깨달으셨고 자성이고 자꾸 거기서 뭘 만들어 나가니까 복잡해. 내가 있어서 자꾸 뭘 만드시잖아. 내가 없는데 자성만 내가 없어도 만드는 걸 만들 수 있잖아. 자성만 있는 건데 자꾸 저성만 있어도 만드는 걸 만드는 거지. 저성만 있어도 사람이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몸은 밥을 먹죠. 그거 다 깨어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숨도 쉬고 밥도 먹고 다 하는 거죠. 이 자체가 전부가 삼라만상이 전부 현재가 다 깨어납니다 이거죠. 그 자꾸 보살님은 뭐를 붙여서 명상 시간을 만들고 자성 보았느냐 이거를 각자 의견을 말아 이게 자꾸 뭐를 늘어놓는 거가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모으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자꾸 늘어나라 이거 아니야 지금. 설명을 다 하라. 그 설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성이. 우리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30분 가만히 있다가 이제 모두 끝내고 갈까요? 그것도 말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한 말이야. 말 안 해버리. 아니 필요한 말. 우리는 말을 해야죠. 우리는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전부 불성을 갖고 있지만 전부 걸 못 느끼니까 얘기하면서 살아나가야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천국을 느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 보살님이 느끼는 이 자리 그대로가 뭐냐고요. 그대로가 뭐냐고를 말할 필요가 없는 자리. 그게 말할 필요가 없는 그 자리에. 그걸 자꾸 말을 없는 그 자리 붙이면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느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끼지 못할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가 있다. 불성이 있다. 이거 나는 아니고 불성이다. 나는 시간이 되면 타임이 되면 사라지잖아. 그렇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잠깐만요. 불생불멸. 시간이 돼서 사라지는 건 내가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돼서 사라지는 건 나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이 돼서 모습, 사라지는 건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습, 불성은 아니고 이 모습, 형상. 에고가 끝까지 살아서 죽은 다음에도 에고가 또 다른 몸을 타려고 또 기회를 보는 거, 그건 에고죠. 그렇지만 부처님의 불성의 입장에서는 사실 불생불멸, 온 거 간 거 없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고 그냥 여여하게 사시면 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여여하게 그냥 사는 거. 네. 그 작용이 나와도 아 이게 그렇구나 하고 그 수평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러죠. 예. 무진보살님 말씀 이렇게 듣고 여운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강신 보살님 조금 전에 뭐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한번. 아니요. 제가 지금 목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잘 못하는 것도 조금 있잖아요. 법을 정견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왜 불교를 믿는지, 뭐 때문에 내가 이 종교를 갖는지, 또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그게 확고하지 않고 믿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확고해지면 그게 이제 그 정도, 중도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전을 의지해서 공부를 하고 하면서 자기를 되비춰보고 또 그러느라고 뭐 자선도 하게 되고 뭐 하지만 끊임없이 이게 대상을 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 아닌 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죽을 때까지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상과 내가 접촉을 하면서 부딪히니까 그때마다 내가 습이 나오잖아요. 이 습이 다 사실 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가 자기와의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보임 수행이 되고 우리가 이제 아까 이분이 말씀하셨듯이 항상 참선 아닌 게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게 자꾸 놓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자선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자기를 마음 챙김도 하게 되고 나름대로의 수행을 이제 하면서 보는 거고 항상 뭔가 이게 불생불멸하는 뭔가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성주개공하고 돌고 이게 무한대로 생사 이게 끊임이 없는 이게 변함이 없는 거지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개체가 이렇게 계속 그게 살아서 움직이면서 가는 그거는 뭐야 그 단멸하고 당견 상견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걸려버리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을 하셨지 당견과 상견을 굉장히 조심하게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거기에 안 빠져야 되는 거고 항상 대비쳐서 이게 내가 상견인가 단견인가 이거를 한 번씩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비춰보고 또 모르면 또 물어보고 경전도 보고 이러면서 그걸 계속 해나가는 거지 어떤 내가 죽고 어떤 하나가 있어서 그게 윤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건 발생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게 끊어지지 않는 이게 영원한 거지 우리가 뭐 어떤 우리에 있어서 그게 순간적으로 우리는 대상하고 접촉해서 계속해서 조건 발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라는 그 아까 참나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라는 건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는 그게 인연법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는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자꾸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쪽으로 자꾸 발전시키는 거죠. 예, 뭐라 그러나 자기의 그 정체성을 자꾸 그쪽으로 유도하는 거죠. 자기가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이 없이 뭐 자성을 본 게 끝이 아니고 자성은 알건 모르건 누구든지 다 모르고도 쓰고 알고도 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끝이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건강신보살님도 정견이 잘 안 쓰셨다 그랬는데 아주 똑바로 잘 서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소견에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무구신보살님이랑 건강신보살님 말씀하시는 게 그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예, 내용을 똑같은 걸 말씀하시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다로고사님, 공은 다로고사님한테 다시 넘어갔습니다. 예, 말씀들 잘 들었고, 또, 우리, 오랜만에 백영거사님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얘기할 걸 벌써 저기 무부신 보살이랑 건강하신 보살님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조금만 더 곁들일게요. 저는 제가 하는 게 지금 무부신 보살님 말씀처럼 제 스스로가 불쌍한 걸 알고 그리고 있는 그 24시간 동안 계속 저 스스로 갖다가 보고 있어요. 정견들을 건강하신 보살님 말씀처럼 정견으로서 그 이념범위 여기 박 과장님 말씀처럼 이념범에 의한 계속 일어난 일을 갖다가 계속 수시수가 보면서 그 제가 불성을 보는 거죠. 정견으로서. 그래서 계속 내 스스로를 갖다가 타이르고 다스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깨닫고 그러니까 분별 없이 계속 분별 없이 내려놓으면서 내려놓고 끝까지 더 내려놓으려고 완전히 내가 완전히 있지 무아 자체처럼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게 제가 찾는 거기에는 불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도 물어보고. 효과가 아니라 그게 계속 변해가는 것 같다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행동이 점점 변해가는 거니까 화가 없어지고 화 날리는 것 같다가 그 정결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계속 정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매 순간 내가 하는 게 이게 어렸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조금씩 내 스스로 갖다 고쳐나가는 거죠. 정견으로서, 그 지혜로서 고쳐나가는 거죠. 하는 행동. 그리고 이게 내가 해서 의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연법에서 이게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정견으로서 보고 내려놓고 이 사람을 갖다가 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사람들의 나한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비심을 더 베품으로써 내가 좀 나아지도록 하는 거죠. 한마디로. 간단한, 최근에 생활에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before and after 이런 거. 비포 애프터는 제가 화가 많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제가 욕도 심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아닌가 보다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그냥 조심히. 네, 좋습니다. 우리 수원보살님 한 말씀. 네, 너무 엄청난 말씀들 다 잘해주셨고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불교가 보니까 참 의견들이 참 많네요. 자성이란 단어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경험담을, 생각들을 교환할 수 있는 게 참 놀랍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따로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사실 뭐 제가 애도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불교의 부처님 말씀 중에 재행무상, 재법무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일단 그 백경 권사님이나 우리 다로 권사님처럼 화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몇 박 며칠 리트릿을 가지 않아도 엄청난 경전을 읽지 않아도 그래서 그 생활 속의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가족들과 살다 보면 그 본인의 그 수련 정도를 알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에 참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버튼을 화의 버튼을 누르는 게 항상 가족들이에요. 사실 직장에서도 그렇게는 아닌데 가족들에서는 제 자성을 보는 것 같거든요. 본래 자리. 그렇게 또 자성을 해석하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남편한테 화를 내고 제가 결혼한 지 한 20년이 됐는데 화를 내고 제가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전까지는 슬그머니 넘어갔거든요. 제가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갔는데 정색을 하고 미안하다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 얘기하는 게. 근데 내가 이게 불법을 만났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거 아마 공유하고 싶네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역시 훨씬 밝은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얘기하시니까 더 재밌네. 예. 네. 우리 제니 보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남은 분이 이제 제니 보사님하고 우리 저기 학산 보사님 두 분이시네. 박문정 보살님. 박문정 보사님은 얼굴을 안 보여주셔서 듣고만 계시는 것 같아서. 아니 괜찮아요. 안 보여주셔도 돼요. 박문정 보살님이 네. 그 아드님 하고 시간 보내는 걸로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박문정 보살님한테 먼저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제니 보사님 하세요. 네. 네. 하세요. 박문정 보사님. 하세요. 저는 제일 어린 사람이고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너무 수은 불사님 말씀처럼 너무 다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체험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마음짜리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어릴 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막연하게 단어는 생각을 안 했지만 이 마음짜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꼬맹이 때부터 몸이 없어지는 느낌이 조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달학습, 다달학습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문제 푸는 게 있어요. 국민학교 때. 그거를 제가 10살짜리가 3시간을 집중을 오롯이 그 문제지가 돼 가지고 푼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집중 산매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10살 이후에. 그때 제가 들었던 게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문제지와 저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좀 보면 사마타적인 그런 고도의 집중의 상태가 있지 않을까. 이 상태가 어쩜 보면 열반이지 않을까. 이걸 이제 커서 제가 좀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안에 늘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어떤 큰 스승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는 어떤 뭐 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느낌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잘 커왔던 것 같아요. 저 안에 저와 이렇게 대화하는 어떤 기능이 잘 돼 있어서 그게 막연하게 궁금하다 보니까 불교 집안에서 컸기도 했지만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흘러서 지금도 너무너무 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하고 최근에 들었는 법문 중에 제가 그 어렸을 때 경험한 거와 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그 불교학자 분께서 제가 이제 나이가 50을 바라보는데 그때의 그 산매 체험 같은 그 문제집 이달학습 3시간 동안 오롯이 집중해서 푼 그거를 느끼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그 불교학자 분이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을 찾고 있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속에 있으면서 왜 물을 찾으려고 하냐. 이 말이 저는 진짜 너무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어디에도 가지 않고 아까 그 어떤 보살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찾지 않아도 되는 이 자리, 어디 애쓰지 않아도 되는 어떤 자리, 늘 이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거. 붓다께서는 아주 뭐 상류층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시거나 상류층에만 있는 것을 말씀하시거나 뭐 아주 하류층에는 없는 어떤 것 특별한 걸 말씀하신 게 아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있는 그 자리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나 어른이나 연세가 많으시거나 남자나 여자나 그걸 다 떠나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있는 이 자리는 불이법적인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김경은 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남과 전혀 다르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든 과학적으로도 밝혀낸 이어진 연기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너가 느끼느냐 이 질문하신 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저는 저희 남편이 아픈 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화가 닿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희 아들이 아프다 그러면 온몸으로 다 느끼거든요. 지금도 지금 째려보고 있어. 어떻게 남편이 지금 여기서 째려보고 있는데 어떤 그 마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마음은 이미 주어진 마음,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불성의 자리는. 그래서 저도 마지막 숙제가 남편의 아픔을 제가 저의 온 마음을 다해서 공감하는 거. 미안해요. 저기 이제 지금 나가는데. 예, 그게 저 하나의 숙제로 좀 남은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지금 말이 좀 두서가 없이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하나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하게 지금 여기에 그대로 있는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 그것이 저는 자성이고 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빛나면서 누구에게나 빛나는 어떤 요소들이 그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우주가 있다잖아요. 그만큼 다 그냥 어디에든 깔려 있는 그건 것 같아요. 그것이 저희를 이끄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제 안에 있는 큰 스승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마음고생, 정신적인 고생을 해도 아이를 놓고 아이한테 물려주지 않고 그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고익 저의 책임만은 아니잖아요. 선대에서부터 계속 경상도 말로 말하자면 내리기잖아요. 그 내리기를 알면서 아이한테 물려주지 않고 그것을 잘 느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아무튼 스승인 것 같아요. 자성은 스승이고 곧 불성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연결해서 제니 보살님. 언뮤트 하십시오. 정말 그 교사님 또 우리 보살님들 너무 좋은 말씀 이미 다 하셔버렸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부추어서 그 연기자성 작용만 있다. 만일에 이것이 100%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트만이 되잖아요. 실제 아가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확실하게 무아라고 하셨으니까 그 무아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지금 다 무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네. 그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이 순간에 눈으로 우리 하나하나 거사님들, 보살님들 다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컨택을 하고 느끼는 자기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이 마음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내 마음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고 일어나는 그 현상들,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자성의 본 모습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보살님들이 너무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더 붙이면은 그냥 사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주 거의 30년 가까이 기독교인이었다가 명상하고 나니까 어느 분한테 이제 소개를 받아서 명상을 했는데, 명상을 하고 4박 5일 명상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는 어떤 경전을 주는데 그 경전이 그냥 훌훌 다 익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뭐야? 이제 그런 굉장히 굉장히 어메이징한, 제 자신이 놀라웠던 그런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점점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이제 이 불연들하고만 만나다 보니까 또 상이 생겼어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천주교인에 대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가. 특히 미국에서 우리 엊그제 땡스기빙이었지만은 인디언들을 얼마나 많이, 그 고마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등등, 이제 상이 아주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났어요, 기독교인들을.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불이법, 우리 문종보살이 이야기했죠. 불이법. 우리 자성은 그냥 단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불이법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인이 저한테 어디 가자고 해도 상이 안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 안 생겨요. 왜 그럴까 어쩔까 하는 마음 안 생겨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장로님인데 그 부부가 음식들을 많이 해놓고 이제 초대를 했는데, 사실 제가 여기 살고 있는 데서 처음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오케이 땡큐 하고 가가지고 기독교식의 땡스기빙을 제가 교회를 안 가고 계속 그러니까 20년 넘게 불자들하고만 만났다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을 어제 이 기독교인들이 초청한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축하해 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누가 박상거사님. 그런 기능들이, 예. 우리 항상 의사님 말씀 듣고 정리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통보는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기 정답 찾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자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본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럼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그 본래 중생들의 마음은 본성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혼침산란한 마음이거든요. 혼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마음은 고요해. 그런데 밝게 하는 지혜가 없어. 그렇지만 낮에 깨어나면 산란한 마음이거든요. 이 생각 저 생각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본성이 혼침산란한 마음이 우리 그 불성이냐 본성이냐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럼 우리 중생의 마음은 혼침산란한 마음인데, 이 중생의 마음은 분명히 자성도 아니고 본성도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중생의 마음을 본래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침의 반대는 영지거든요. 신령스럽게 아는 거. 그 다음에 산란의 반대말은 텅 비어서 고요한 거예요. 공적한 마음.
그래서 혼침산란한 마음에서 공적하고 영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본래의 그 불성에 더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됐나 안 됐나를 따질라 보면은 내가 혼침산란한 마음 같으면 그건 저 공부 안 된 거예요. 그 아무리 입으로 뭐 이야기를 해봐야 그거는 구두선에 불과하고 내 마음이 진짜 그 고요하고 텅 비어서 그러면서 아주 밝게 아는 지혜가 있을 때 그 나는 이제 그 본성에 가까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위파사나를 하든 뭐 화두선을 하든 연불을 하든 무슨 수행을 하든 간에 수행을 하긴 해야 돼요. 해가지고 공적 영지한 마음이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자성을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혼침산란한 마음에서 공적 영지한 마음으로 가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요. 우리가 혼침산란한 마음일 때는 우리 뇌에서 베타파가 나온다고. 주파수 높은 거죠. 그러다가 공적 영지한 마음이 되면은 알파파로 뇌파가 확 줄어요. 근데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세타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명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알파파가 나오지만은 달라이 라마 같은 분들은 24시간 언제 측정을 하더라도 항상 알파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공부가 안 됐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다 헛소리다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은 어떠한 수행을 하든 간에 연보를 하든 뭐 위파사나를 하든 가나선을 하든 독경을 하든 한 가지 수련을 꾸준하게 밀고 나갔을 때 우리는 공적 영지한 마음에 다다를 수 있고 그 공적 영지한 마음이 지속이 되면은 우리의 본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본성은 6가지 그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무한한 광명이거든요. 무량광. 예, 견성 시점에 되면은 엄청 태양보다도 밝은 엄청난 광명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원래 에너지고 에너지가 고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엄청난 빛이 나와요. 원자폭탄이 터질 때 그 빛이 너무너무 밝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멀 정도인데 그 빛이 섬광이 번쩍하고 나서 한 50초 있다가 엄청난 천둥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광이고 그다음에 무한한 생명인데 이 우리 본래의 마음이라고 하는 자리는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도 없다 그래요. 무량수고 세 번째로는 무량광 무량수기 때문에 무량지 무한한 지혜가 거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무한한 조화 무한한 공급 무한한 환희 6가지 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침산란한 마음에서 공적 영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도달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하는 과정을 일평생 지속을 해야 되지 이걸 그냥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경지에 이를 때까지는. 그래서 그러한 공적 영지한 마음이 됐을 때 우리는 본래의 자성을 찾아서 그 영원히 어떤 그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발제자로서 제가 마무리하고 유인거사님이 마무리 또 정리해 주시고, 저는 우리 항상 선생님이 아주 그 어려운 말을 동원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어렵지 않는 말로 오늘 주제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박문선 보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게 겉으로의 이렇게 삶보다도 무의식적 삶이 80% 90%거든요. 근데 그 무의식 속에 공적과 영지라 그러지만 우리가 원래 주제로 돌아가 자성과 마음자리를 자기도 모르게 알고 있는 것 같아. 제 오늘 느낌으로는.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서 표현에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했든 또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든 간에 그 본질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자성이라든가 마음자리라든가 붓다의 불성이라든가 이런 말하든 간에 그런 것들을 다 흐름 속에 가지고 있다고 제가 느껴졌어요, 오늘. 그래서 한 분들이 그 흐름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살고 계시다, 나름대로 방향을 가지고 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저는 오늘의 발제자로서 목적 달성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들 하고요. 예, 유인거사님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마이크를 넘깁니다. 예, 다로사님, 좋은 주제 발제해 주셔서 아주 소중한 시간, 우리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소중한 시간 가졌습니다. 다로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견을 바로 세우고 수행을 꾸준히 팔정도에 입각해서 정견을 바로 세우고 항시 숨을 쉬는 동안은 꾸준히 해서 다들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선의 이 원래는 사금회, 사토회 뭐 이렇게 바뀌면서 한 3년 했습니다. 3년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저희 모임이 좀 성숙하고 세련되고 해서 많은 도반님들이 오셔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모였을 때 좀 더 유익한 대화가 오가고 서로 공부가 되고 어차피 저희 대중이 속에 이제 부처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잘 닦을 수 있게끔 하려면은 인터랙션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들 좀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주제도 발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달은 올 2023년 마무리하는 달인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으면 좋을까 잠깐 안이 있으시면 안 그러면 안이 없으시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시면 좀 제안을 좀 해주십시오. 다음 달 말 그러니까 마지막 토요일 날 모입니다. 한 달 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주제는 조금 추상적이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모임이 재밌어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그 주제가 좀 쉽고 또 이렇게 흥미있는 주제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체험담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가장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 불자들이 평소에 그 불교 신행을 하면서 어떤 자기가 체험한 가피라든지 그 나만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두 가지씩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쉽게 좀 가벼운 주제로 좀 이렇게 흥미있고 그래서 여기 모였을 때 좀 재미가 있는 그런 그 주제로 이렇게 신행담이랄까 어떤 가피를 체험했다면 그런 간단한 에피소드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제안, 공감하고 지원합니다. 예, 또 다른 제안 있으십니까? 뭐 앞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 유행거사님이 이렇게 좋은 그 제안을 취합을 해서 그때 또 결정하면 되겠네요. 오늘 다 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이 동부는 시간이 많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렇구나. 정우 보살님 뭐 제안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저 학상고사님 말씀 재밌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오늘 마무리하고 좋은 시간 되시고 오늘 얘기거리들을 좀 가지고 가셔서 조금 묵혀서 좀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 자성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 수은보살님? 네. 예, 수은보살님도 캘리포니아 사세요? 저는 뉴저지요. 아니 동부. 그러면 지금 우리 원영 스님이 와 계신가요? 네네. 와 계세요. 아시나 보네요. 원영 스님하고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오. 만나 뵙고 네네. 거기 왔을 때
날 보고 전기밥솥을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밥솥을 사왔는데 뉴저지 잠깐 갔다 온다 그러는데 안 오셨어요. 안 되셨어. 그래서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줘버렸어요. 아, 네네. 그렇구나. 네네. 버클리 계셨어요. 예. 전해주세요. 정호보살이라고 아실 거예요. 정호보살님. 네네. 정, 정호보살. 네, 알겠습니다. 밥솥 이야기는 꼭 하십시오. 아, 네, 밥솥 얘기할게요. 아이고, 그러면 원영 스님 이 다음 주 수목 수목 해서 3주간 총 여기 6회 하세요.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3시부터 3시. 3시 반에서 5시.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3시 반에서 5시 수요일 목요일 네네. 예 근데 뭐 많이들 내일 2시부터 2시 반까지 는 테스트예요. 줌 한다고. 제가 링크 드렸잖아요. 네. 그거 접속하셔서 원하시는 분들 테스트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그러면 그 내일 테스트고 네. 그 줌 연락처로 네. 다음 주 수요일 네네네. 목요일 3시 반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네네. 3시 반부터 하니까 네네. 많이들 참석해서 네. 참선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원자 돌림이시구만요. 원택스님. 아, 그러신가요? 예, 저는 예. 예, maybe. 대부분이 원자고 제일 맞아요. 마상자가 천재 스님이라고 아, 네. 다르지만 그 밑에는 전부 다 원자 돌림. 네, 그렇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아이 귀여워요. 이거 이따 올 때 이거 좀 갖고 와요. 이따 올 때. 응? 충전. 응. 지금 계속 써놓으니까.